엄마, 나 지금 좀 바빠. 이따 전화할게. 그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전화를 거셨는지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단어가 존재하니까요. 언제든 다시 전화할 수 있다고, 내일도 모레도 기회는 있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한 번의 클릭이 한 사람의 용기를 지켜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누구에게나 아픈 날이 있었지만 오늘을 견디는 힘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이곳은 마음이 쉬러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시니어 오디오방에서 함께 들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저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이었죠.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순서로 움직이는 삶.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는 그 익숙한 동선들.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저는 살아있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어제와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옆집 아저씨, 같은 자리에 주차된 회색 승용차, 같은 속도로 지나가는 버스들. 모든 것이 정해진 궤도 위를 도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 안전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위험할 것도 없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평범한 하루들의 연속이었죠. 회사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7층에서 내리고 사무실 문을 열고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 일정을 체크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나누는 인사도 그랬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진심을 담지 않은 대화들, 형식적인 미소들, 그게 우리가 나누는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늘 가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메뉴를 같은 자리에서 먹었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운지조차 몰랐다는 게 맞겠네요. 감정을 느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배를 채우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라고 적힌 그 두 글자가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받으면 또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냐고 물으시고 건강은 어떤지 걱정하시는 그 익숙한 대화들. 사랑인 줄 알면서도 그날따라 버거웠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받은 건 아니었죠.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햇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온기를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고 동료가 보낸 메시지 알림이 떴고 곧 시작될 회의 시간이 머릿속을 차지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그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전화를 거셨는지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단어가 존재하니까요. 언제든 다시 전화할 수 있다고, 내일도 모레도 기회는 있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의 짧은 통화는 금세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더 급한 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마감 기한, 보고서, 작성, 상사의 요청들. 제 머릿속은 그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도 저는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으니까, 내일 여유 있을 때 천천히 통화하면 되니까. 그런 핑계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들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뎌냈다는 안도감만이 있었죠.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내일도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런 무심한 생각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녁을 대충 먹고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셔서 일찍 주무셨나 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아무 불안도 없이 내일이면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믿음 속에서 어머니와의 통화도 그 짧았던 대화도 제 안에서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그 전화가 제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 일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똑같은 루틴이 반복됐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가끔 스쳤지만 매번 조금 이따로 미뤄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내일이면 된다는 안일함.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하신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왔을 텐데 사흘째 아무 소식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아니면 내가 바쁘다고 해서 배려해 주시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불안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려 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의가 막 끝나고 저는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아니라 소리가 났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벨소리. 화면을 보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보통 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스팸이거나 텔레마케팅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했겠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안정적이고 무미건조했죠.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따님이시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따님이시죠? 그 말이 제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프린터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낮고 조심스럽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 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병원, 응급실.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걸까? 왜 응급실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어머님께서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셔서 이송되셨는데요. 쓰러지셨다. 그 단어가 제 안으로 들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낯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중환자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 뛰는 건지 멈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 어머님 휴대폰에서 따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실까요? 빨리 오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급하다는 뜻, 위급하다는 뜻, 시간이 없다는 뜻.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따님, 들리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갑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나올 말들이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지금 바로 갑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로, 벽에 기댄 채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로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도, 빛도 소리도,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둔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쓰러지셨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쓰러지셨다. 중환자실. 빨리 오라고. 그 단어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이따 전화할게. 그 말을 했던 순간이 3초도 채 되지 않았던 그 통화가, 무심하게 끊었던 그 전화가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왜 전화를 하신 걸까? 혹시 그때 이미 몸이 안 좋으셨던 걸까? 혹시 도움을 청하려고 하셨던 걸까? 그런데 나는 바쁘다고, 이따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끊어버린 거였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질문이 질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날카로운 죄책감이.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료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안색이 안 좋은데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컴퓨터도 끄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몇 대의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얼어붙은 채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택시에 탔을 때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기계적이고 감정 없는 목소리. 하지만 제 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제 시간은 정지했습니다. 쓰러지셨다.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중환자실. 그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이라고. 곧 깨어날 거라고. 어머니는 괜찮을 거라고. 병원에 가면 웃으며 맞아주실 거라고. 괜히 걱정했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제 세상이 정말로 멈춰버렸다는 것을. 그 침묵이 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다는 것을. 장례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익숙한 공간이었죠.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수없이 드나들었던 현관, 밤 냄새가 배어있던 부엌,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거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어머니의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운동화 외출할 때 신으시던 구두, 집에서 신으시던 슬리퍼,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신지 않을 신발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는 어머니가 덮으시던 담요가 접혀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은 소파 팔걸이 위에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돋보기와 책이 있었습니다. 반쯤 읽다 만 책, 페이지 사이에 꽂힌 책갈피. 어머니는 이 책을 다 읽지 못하셨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가 깨끗이 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들, 아직 상하지 않은 것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 저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방. 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과 오래된 옷장 냄새와 어머니만의 그 따뜻한 향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냄새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불을 개고 베개를 정리하시고 방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도 그러셨을 겁니다. 쓰러지시기 전까지 어머니는 일상을 지키셨을 겁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안경, 수첩, 볼펜,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충전기만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없었죠. 병원에서 제게 전달해준 유품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주하는 것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계셨던 것들을 보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었습니다. 지갑, 손수건, 그리고 휴대폰.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고 케이스는 낡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 하지만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으니까요. 4자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풀렸습니다. 배경화면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몇 년 전 어머니 생신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저는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제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고? 사흘 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빴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아니라므로. 그 아래에도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춥다던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김치 담갔어. 갖다 줄까?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은 거니? 모두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아니, 읽고도 답하지 않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어머니가 보낸 것들, 답장 없는 메시지들, 그리고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발신 기록들, 제 번호로 걸었던 전화들, 3초, 5초, 10초, 짧게 끊긴 통화들, 제가 바쁘다며 끊었던 전화들, 받지 않았던 전화들, 그 기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저를 기다리셨을까? 그 질문이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저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들, 학교 다닐 때 사진들, 성인이 된 후의 사진들. 어머니는 제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머니가 찍으신 영상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혼잣말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을 몰라 헤매시는 모습. 그게 웃기면서도 슬펐습니다. 다음 영상을 열었습니다. 정원을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꾸시던 화분들,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쁘지? 이거 한테 보여줘야겠다. 저를 위해 찍으신 영상이었습니다. 보여주려고, 공유하려고.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보내지 못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동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실수로 녹화 버튼을 누르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짧은 질문, 평범한 질문, 수없이 들었던 질문. 하지만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질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야, 밥은 먹었니? 또 재생했습니다. 야, 밥은 먹었니? 계속 재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걱정스러운 목소리, 사랑이 담긴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제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제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보면 거기 서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서 계신 모습을,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시며 저를 부르시는 모습을, 밥 먹어라 하시던 그 목소리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서진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저 울었습니다. 휴대폰 속에 남은 목소리, 짧은 녹음, 몇 초 되지 않는 파일. 하지만 그것이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존재.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목소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재생했습니다. 야, 밥은 먹었니?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은 대답이었지만, 네, 엄마. 먹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끝없이 그리움에 잠긴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달, 어쩌면 1년쯤. 달력의 숫자는 계속 바뀌었지만 제 안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던 그날, 어머니의 목소리를 처음 녹음으로 들었던 그날,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깨달음, 같은 고통, 어머니가 안 계시구나.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출근길이 괴로웠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엄마가 있겠지. 아직 살아계시겠지. 전화하면 받으시겠지. 부러웠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찍 어머니를 잃어야 했을까?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았더라면, 그때 더 자주 찾아뵀더라면, 그때 바쁘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수없이 많은 그때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열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다른 생각으로 머리를 채워도 어머니는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예고 없이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식당에서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누군가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면, 그때마다 제 심장은 멈췄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후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지고 상처는 더 골마간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주하기로, 받아들이기로,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제 안의 감정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그 차가운 물건,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제 생일, 4자리 숫자,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밥은 먹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팠습니다. 그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걱정과 사랑이 담긴 그 톤. 밥은 먹었니? 라는 그 짧은 질문 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들. 건강하니? 힘들진 않니? 행복하니? 어머니는 그 모든 걸 그 한마디에 담으셨던 겁니다. 저는 다시 재생했습니다. 야, 밥은 먹었니? 그리고 이번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아프지만 감사한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서, 그 톤 안에서, 그 짧은 문장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날부터 저는 자주 그 녹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때로는 점심시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씩 반복해서 들었지만 점점 한 번만 들어도 충분해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만 하던 제가 조금씩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게 뭘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원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고 웃으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그 질문 속에 그 모든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했습니다. 잘 먹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들을 떠올리며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레시피를 찾아가며 하나씩 배웠습니다. 김치찌개를, 된장국을, 나물 무침을. 어머니의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밥 먹자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일상을 나눴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놀라셨지만 이제는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전화를, 동생에게도 문자를 자주 보냈습니다. 잘 지내? 힘든 일 없어? 작은 관심들, 사소한 질문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셨지만 어머니가 주신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저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 녹음을 들을 때 울지 않습니다. 아니, 가끔은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감사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목소리를 남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야, 밥은 먹었니?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대답합니다. 네, 엄마. 잘 먹었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 제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여전히 듭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을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방식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후회 없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제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잘 잤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로울 때 엄마가 여기 있어 하고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녹음 파일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제 영혼 안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립습니다.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 속에서도 감사가 함께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사랑이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 녹음을 들을 겁니다. 야, 밥은 먹었니? 그리고 웃으며 대답할 겁니다. 네,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제 안에 살아계시니까요. 영원히. 요즘 저는 자주 하늘을 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게 익숙했죠. 휴대폰 화면을 보거나 발밑을 내려다보거나 앞만 보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먼저 하늘을 봅니다. 오늘은 어떤 색인지, 구름은 어떤 모양인지, 햇살은 얼마나 따뜻한지,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천천히, 조용히. 맑은 날에는 파란 하늘이 펼쳐집니다. 끝없이 넓고 깊은 청색. 그 하늘을 보면 제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열리고 무거웠던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 그게 좋았습니다. 흐린 날에는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어둡고 무겁고 때로는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올 때 그 순간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니까요. 저녁이 되면 노을을 봅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으로 물드는 하늘.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그 색들을 보면 저는 가만히 멈춰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선가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끔은 하늘을 향해 말을 겁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작은 속삭임처럼 엄마,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그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에게 하루를 보고하는 것, 그게 위로가 됩니다.
엄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날씨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날씨, 밥, 건강, 일상적인 것들.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를 만났어요. 웃으면서 이야기 나눴어요. 제 하루를 들려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머니가 늘 궁금해 하시던 것들. 이제는 직접 여쭤보실 수 없으니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그 질문도 합니다. 자주, 불안할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마다 하늘을 보며 묻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게 어머니의 대답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 걱정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면 그게 어머니의 포옹 같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면 그게 어머니의 미소 같습니다. 행복해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그렇게 웃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사람. 멍하니 서서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건 저와 어머니 사이의 시간이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는 가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제 안에, 제 주변에, 제가 딛고 선 이 땅 위에, 제가 바라보는 이 하늘 아래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힘을 줍니다. 하루를 견딜 용기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을 줍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이 제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랑을 나눕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요? 힘든 일 없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하시던 그 질문들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들어줍니다.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말없이 끝까지 따뜻하게. 누군가 외로워하면 함께 있어줍니다. 어머니가 늘 제 곁에 계셨던 것처럼 묵묵히 든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머니께 드리는 보답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 꽃들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예쁘지? 하고 물으시던 그 목소리가. 여름이 오면 햇살이 뜨겁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날 항상 걱정하셨죠. 더운데 몸 조심해라.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어머니와 함께 걷던 길이 생각납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란히 걷던 발걸음, 손을 잡아주시던 그 따뜻한 손.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어머니는 눈을 좋아하셨습니다. 한방눈이다 하시며 창밖을 내다보시던 모습. 그 미소가 떠오릅니다. 모든 계절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늘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들이 금빛으로 빛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미소 짓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을 전합니다. 보고 싶다는 것, 그리운 것, 여전히 아프다는 것.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주신 사랑으로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제 뺨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제 주위를 감쌉니다.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 바람을 느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시구나. 하늘에도 바람에도 햇살에도 제 안에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존재는 느껴집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제 하루를 채웁니다. 제 삶을 지탱합니다. 제 미래를 밝힙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는 떠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제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영원히 제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별들을 봅니다. 반짝이는 작은 빛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들. 어머니도 저렇게 제 어둠 속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길을 잃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고개를 들면 어머니가 계십니다. 별처럼, 하늘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엄마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그 말을 전합니다. 하늘을 향해, 별을 향해, 바람을 향해, 그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마음은 따뜻합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위로받은 것 같아서, 내일도 저는 하늘을 볼 겁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냈어요.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대답을 느낄 겁니다. 바람으로, 햇살로, 구름으로. 사랑은 계속됩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그게 제 방식입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제 방식입니다. 하늘을 보며 저는 웃습니다. 평온하게, 감사하며, 사랑의 여운 속에서